안녕하세요. 라디오 영통 그림책 라디오 최서연, 서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 저희 집이요? 네, 여기는 이렇게 책장에 책이 빠곡빠곡 빼곡한 이곳은 최서연 DJ의 집입니다. 저희가 집에서 잠깐 틈나는 시간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책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보이는 곳마다 네, 집을 점령당하고 있어요, 책으로. 그러니까. 네. 집이 조금 넓어지려면, 아니, 공간이 생기려면 집을 넓혀야 되는데. 포기했어요. 그렇게 네,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로 그런 거는 힘들 것 같고, 있는 공간 안에서 그냥 저희가 그냥 날씬해지는 거죠. 이게 보면 항상 그 그림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책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아니면 책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요게 항상 관건인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아까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도서관처럼 정리 좀 하라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마음대로 꺼내서 마음대로 꼽아놓고 해서 정리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찾는 재미? 그냥 우리 집에 있었는데 하면서 찾는 재미는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있기를 포기하기도 해요. 언제 한번 그래서 이런 거 관계돼서요 방송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연도 그래요. 좀 받고 네. 각자 집마다 어떻게 책들을 배열을 하고 어떤 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버리고 다시 또 드리고 하는지, 입고 날짜 술고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집 서가 목록 같은 것들 그런 거 한번 조사해서 공유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오늘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유명한 작품을 하려다가 책을 못 찾아서 못 찾았죠. 그래도 유명한 사토 와키코의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라는 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서연님 책 자체도 엄청 낡았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책일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일단 이거 줄거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해 주세요.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넘겨주세요, 그럼. 네.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서로 생각이 달랐네요. 네, 이 책은 굉장히 단순한 줄거리예요. 여기 보면 이제 빨래를 한 가득 딱 이렇게 바구니 옆구리에 낀 엄마가 등장하죠. 이 엄마는 빨래를 엄청 좋아하는 엄마예요. 좋아하는 엄마인가? 저희처럼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는 엄마 아니고요. 이렇게 빨래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이게 어젯밤 것도 가져오고 그냥 빨래라는 행위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고 애들한테 야, 더 가지고 와 하라고 얘기해요. 빨래가 취미이신 네. 엄마네요.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빨래하면 이제 옷감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우산, 고양이 다 빨아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도망가다가 이제 엄마한테 걸린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이 이 빨랫줄을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 빨랫줄에 엄마가 빤 모든 것들이 싹 다 이제 널리게 되는 거죠. 우와. 이렇게나 많이 빤 거예요.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상상도 일이죠. 못할 일이네요. 네. 이렇게 빨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늘을 날아가던 도깨비가, 이 못생긴 도깨비가 저게 뭐지? 하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내려와서 얘가 이제 쿵쿵 부룩하니까 빨래가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려왔다가 빨랫줄이 너무 많으니까 걸렸어요. 걸렸네요. 네, 그래서 엄마가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해가지고 얘를 퍽퍽퍽 빨아버리는 거죠. 퍽퍽퍽퍽. 다 빨았는데 빨고 나니까 얼굴이 없는 거죠. 눈, 코, 너무 입이.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서 도깨비를 빨았다는 거예요. 이 엄마의 아이들이 도깨비 눈, 코, 입을 그려주는데 그 눈, 코, 입이 성형이 너무 예쁘게 된 거죠. 얘가 뽀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은 어디서 밝혀지냐면은 얘가 도깨비 나라에 갔더니 너 어디서 이뻐졌냐? 거기 어디냐? 그래서 도깨비들이 다 이 엄마한테 온 거죠. 엄마가 어떻게?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이 도깨비들을 다 빨아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책은 내 시리즈로 있잖아요. 네. 혹시 이 도깨비를 빨아버린 엄마 말고 다른 것도 혹시 아시나요? 저희 집에 있는 책은 없네요. 네. 없고, 네. 이거 이건 많이 보셨던 시리즈이기 때문에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이 아줌마가 모두 빠냐면 달림도 빨아버리고요. 도깨비를 다시 빨아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도깨비 빠는 빨래 시리즈는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미니북, 포켓북 사이즈로 해가지고 세트로 해서 팔기도 하거든요.
근데 세트북보다는 좀 판형이 큰 게 훨씬 더 보기가 좋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간단한 그냥 도깨비를 정말 빨아버린 빨래 좋아하는 엄마인데 이거 보셨을 때 처음에 어떠셨어요, 사장님? 저는 이거 그 순천에 있는 그림책 도서관 그림책 도서관인가? 도서관에서 도서관. 네. 원화를 봤어요. 그때 원화전을 마침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도 오셨었죠? 네네. 그 작가분은 못 만났고 원화전 하는 것만 봤는데 이게 60년대 책이잖아요. 그 원화 자체로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예뻐요. 아, 이 책으로 원화는? 네, 이 책으로 만나는 거로는 상상이 안 될 만큼 원하는 인쇄술이 그만큼 네, 반영을 못했구나. 담아내지 못하니까 화려하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더 아무래도 그림책의 그림이 더 도드라지니까 더 재밌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 작가의 이 작품 말고 다른 작품을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더 좋아한다고 하셨죠. 네, 근데 이 작가의 이 작품 도깨비를 빨아버린 엄마를 오늘 보니까 사실 그 전에는 그냥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금 와닿았던 게 제가 어제 주말에 남편과 계속 냉전 중이었어요. 냉전 아닌 냉전. 남편은 냉전이 아닌데 나 혼자 냉전. 그게 너무 집안일을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4시까지 애를 데리고 서울에 갔다가 왔어요. 그럼 혼자 계셨잖아요. 근데도 집안일 하나도 안 하신 거죠. 그냥 제가 쉰 거지, 싫어서. 몇 개만 딱 정말 빨래 개키는 거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신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딱 하나만 안 했네요. 응. 그게 전부였는데 그 전부인 하나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화가 나니까 왜 드라마 같은 데서 화나면 이불 갑자기 걷어다가 막 빨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잠이 안 들어서 집안 청소를 막 했거든요. 오늘 이 엄마가 빨래하는 걸 보니까 이 엄마 혹시 평상시에 화가 많은가? 스트레스를 빨래로 하시면서 그런 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그럼 청소 들었네요. 깨끗이 하고 나서 집이 깨끗해졌으니까 기분이 좋아졌나요? 빨래는 놔뒀어요. 네가 해라. 네, 그러면은 혹시 서연님이 여기 그림책 작가의 작업실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사토 와키코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보면은 보통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 읽을까요? 그냥 사토 와키코는 도쿄의 오이초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6살 때 결핵을 앓는 등 병약한 소녀였다. 부모님은 내가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작가를 꿈꾸는 신문 기자였다. 아팠다는 얘기군요. 네. 아팠대요, 6살 때. 근데 6살 때만 아팠던 게 아니라 여기를 보면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간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또 신장 결핵에 걸려서 신장을 하나를 떼어내는 수술을 했다고 해요. 결핵을 앓았는데 아버지는 또 결핵으로 돌아가셨네요. 네. 그러고 나서 신장 결핵으로 나서 요양을 마치고 백화점 거기 매장에서 일하고 막 했는데 계속 화가가 되고 싶어서 근데 우연히 어떤 도쿄 교육대학에 누구 소개를 받아서 퇴근하고 디자인 기초를 배우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60년대 나온 책이니까 한 50년대 후반이나 그때쯤 일일 거 아니에요. 그게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당시니까 결핵이 굉장히 큰 병 중에 그렇죠.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약간 자기의 병약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이게 보면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굉장히 씩씩하잖아요.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씩씩한 여성이란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일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나이 먹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고생할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20대 무렵이 되어서 여자가 남자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다짐했어요.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고 독립적인 자세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이 책을 그렸던 시기에는 특히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촌등도깨비와 아이들을 몇 번이고 빨아서 싹싹 빨아버리는 그 엄마. 녹초가 되지 않는 엄마의 씩씩함이 자기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신여성의 사고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그 보면 뒤에
또 다른 대표적 캐릭터인 호호 할머니도 호탕하고 쾌활한 씩씩한 여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네, 호호 할머니. 저는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보다 이 호호 할머니 시리즈를 더 좋아하거든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해요. 보이실까요? 보면 이제 호호 할머니 시리즈가 있는데, 근데 저도 이 호호 할머니 시리즈 중에서 그거 화가 난 수박씨앗. 아, 너무 웃겨요. 이 책을 보고 이거 우리 엄마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엄마 같다라는 생각을 딱 했던 게, 이 책을 알고 계시다면 그 책을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봤던 책은 호호 할머니 책 중에 침대 썰매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잖아요. 침대 썰매 같은 경우 줄거리 조금 말씀드리면, 동물들이 와서 겨울에 추워요 막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춥다고만 해, 밖에 나가 추울 때는 그렇게 움츠러들지만 말고 뛰자고 하면서 침대에서 막 뛰다 침대가 다리가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할머니가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침대 다리를 다 자른 다음에 썰매를 만들어서 시원하게 타고 내려가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굉장히 할머니 되게 쿨하다. 저는 수박씨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 작가를 만났어요. 수박씨 이야기도 조금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너무 하면 저희 주객이 전체를 그런가요?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이 작가의 책들이 정말 재미있는데 맞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 책은 좀 많이 알고들 계시고 그 책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찾아보셔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 작가는 자신은 병약하고 그랬는데 책의 주인공인 할머니나 엄마는 항상 씩씩하고 쾌활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네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대신하는 것 같아요. 책이 나를 대신하고 이 책 안에서 나의 다른 모습을 펼치어서 나를 완성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 수박 씨앗 읽고 엄마가 생각났던 것처럼 그 어머니들이 가정 일도 하면서 또 경제적인 일도 하면서 그렇죠. 막 굉장히 이렇게 억척같이 살아온 세월들이 있잖아요. 특히 네. 전쟁 끝나고 나서의 시기에 좀 많이들 그랬잖아요. 이 책이 나왔을 시기가 일본이 경제가 막 부흥할 때긴 하지만 그런 2차 대전 끝나고 한 10년 상간이니까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또 가장 좋았던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서연님은?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 얘기하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아무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참 재미있어 했던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요소가 나오잖아요. 도깨비가 나오고 빨래를 해서 뭔가 깨끗하게 결과물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함께 이 책을 읽고 나서 빨래를 같이 해보거나 아이한테 빨래를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성취감도 내 있고 양말 빨기 이런 거. 수건 빨기? 수건 너무 힘들어요. 수건 두껍잖아요. 아니 깨끗하게 바르면 안 되고요. 아니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 발로 밟으면 되죠. 전제인데. 발로 밟기 이런 거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여기서 보면 도깨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딱 전형적인 일본 도깨비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도깨비를 그림이라 그러면 다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일본의 영향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일본은 도깨비하고 되게 친근한 문화여서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가 우리들보다는 조금 더 일본 사람들한테는 친근한 이야기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은 이렇게 빨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래하는 모습을 저희 엄마가 어릴 때 하는 걸 봤거든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세탁기를 샀어요. 저희 아이들이 빨래판을 알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들한테 되게 옛날 문화 뭐 풍습 정도로 느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지금 들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토 와키코의 책을 했고요. 아이들과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빨래를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우리 어떤 책 할까요? 오늘 하지 못했던 그 책 할까요? 다음에 네, 알겠어요. 그 책 예고 좀 해주세요. 제가 챙겨올게요. 챙겨가지고 오신다고요? 네. 제가 오늘인가 페이스북에서 그
지금 미국 대통령 지금 말고 그 전에 대통령이 누구죠? 오바마 부부가 그 예전에 그 백악관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읽어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 기자는 그냥 동화를 읽어주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분명히 그림책인데 그림책과 동화책을 분명히 써주지 않은 그 작가가 그 기자가 좀 불만스럽긴 했는데 그 기자가 그 뭐죠? 오바마 부부가 읽어줬던 책이 그거예요. 괴물들이 사는 나라. 그 책을 읽어주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또 영감을 받아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은 씨가 오늘 또 그 책을 하자고 했는데 저는 못 찾았죠. 이렇게 많은 책 중에서 못 찾았어. 네, 다음에는 저희가 책을 찾아가지고 그 책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바마도 읽은 괴물들이 사는 나라 다음 시간에 그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 영통 그림책